캐리는 1978년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자랐고 특히 아빠와 함께 정기적으로 낚시를 가거나 하이킹을 갔죠. 캐리의 아빠는 보이스카우트 책임자이자 교회 운영위원장이었으며 그녀는 그런 아빠와 함께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캐리는 결혼을 했죠. 그런데 2005년 26살이 되었을 때 FBI 요원들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캐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늘 아빠가 강조했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신분을 위장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반드시 증명할 무언가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캐리는 그 요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FBI 요원인 것을 확인한 후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리의 아빠 데니스 레이더가 30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해온 연쇄살인범이라고 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1945년에 캔자스주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9살 때부터 복장, 결박, 가학 등의 성도착증 증세가 있었고 여성의 속옷을 몰래 훔쳐서 입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 미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71년도에는 교회에서 폴라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나 보이스카우트 등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겉보기에는 가정적이고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는 74년도부터는 가정용 보안 업체에서 일했는데요. 이때 가정집에 보안 경보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면서 집안에 몰래 침입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바로 이때 74년도입니다. 그는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일가족 4명을 몰살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10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변태적이었는데요. 교살한 사체에 외설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이나 옷을 전리품처럼 수집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죠. 또한 데니스 레이더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과시하고 관심받으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78년 초 아내가 딸 캐리를 임신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여성을 살해한 뒤 방송국에 살인한 사실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을 BTK 킬러라고 소개하죠.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라는 뜻의 살인마라고 스스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911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신고 전화를 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지역 신문에 자신이 보낸 편지가 보도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신문에 나오려면 사람을 얼마나 더 죽여야 하냐는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80년대까지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며 과시하다가 자신의 딸과 아들이 청소년이 된 90년대부터는 잠잠해졌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그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자 경찰은 BTK 킬러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BTK 킬러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4년 데니스 레이더는 다시 지역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소지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과거 살인 행각을 자랑했죠. 그리고 여태껏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한번 경찰 측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플로피 디스크가 추적해서 안전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경찰은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신문 광고를 내면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데니스 레이더는 2005년 2월 16일 플로피 디스크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던 70, 80년대와 달리 법, 의학과 각종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고 그가 다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경찰은 각종 증거들을 모으면서 그를 추적하고 있었죠. 특히 그가 편지를 보낸 곳을 추적해서 그 장소의 CCTV에 잡힌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화질이 너무 낮아서 그의 얼굴이나 차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끌고 온 차가 트럭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가 보낸 플로피 디스크의 데이터 복원을 성공해서 그 안에 삭제되어 있던 각종 문서 등을 추적했고 해당 디스켓이 특정 교회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컴퓨터가 3대 있었는데요. 플로피 디스크를 저장한 날짜에는 단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날짜에 사용한 사람의 이름이 데니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 교회의 교인은 약 50여 명이었는데 모든 교인의 소유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명만이 CCTV와 일치하는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니스 레이더였죠. 이렇게 모든 정황상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살인을 할 때 피해자들의 사체에 외설 행위를 했기 때문에 DNA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70년대 당시에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2005년에는 그것을 대조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의 딸 캐리를 찾아가서 DNA 샘플을 요청하였고 캐리가 협조하면서 30년 만에 BTK 킬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2005년 2월 25일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뒷마당 창고에서 피해자들의 유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복도의 바닥에 있는 숨은 공간에서도 각종 증거들을 확보했죠. 그는 체포 당일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10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가석방 가능성 없는 17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2005년 경찰에 체포되었던 당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웃집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죽일 계획을 세웠었죠. 경찰에 체포되어서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뒤 아내 폴라는 그와 이혼했습니다. 또한 그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딸 캐리는 아빠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엄청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캐리는 아빠가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했던 것과 상대방의 신분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충고했던 것들이 전부 그의 범행 수법에서 나온 조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죠. 실제로 데니스 레이더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캐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캐리는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면서 그는 사이코패스이자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가족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빠처럼 보였다고 했죠. 캐리는 아빠가 체포된 이후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편지를 가끔 보낸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BTK 킬러 데니스 레이더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그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